학교식으로 학점을 매긴 다음에 F학점. 한마디로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정치를 수사적으로 하고 수사식으로 하고 수사를 정치적으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도에 와 있습니다. 서강대 사회과학대학장 겸 공공정책대학원장을 지내다가 정년 퇴직한 뒤 이곳에서 10년 동안 혼자 걷고 산책하며 지내오신 박호성 교수님이 인간론이라는 신간을 냈는데요. 책 이야기와 함께 정치와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고 그리고 학술단체 협의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정치학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정치 칼럼을 가끔 써오셨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왜 혼자 이곳에 정착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의 그 마지막을 삼생 정치론으로 마무리하셨는데요. 삼생 정치론을 현실 정치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삼생 정치론에 제일 좀 근접하게 다가서려고 했던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을 꼽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현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무현, 김대중 정도가 그래도 그런 뜻은 지니고 있었던 그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평가.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권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삼생 정치라는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잣대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식으로 학점을 매긴 다음에 F학점. F학점. 왜 그런 거죠? 전혀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뜻도 지니고 있지 않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무관한 문제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뭐 과거 그 이승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이승만을 추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또 찍어내리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생님의 정치학과 제자였다면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철학이 없는 사람인데 물론 정치력도 물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향으로 많이 좀 꾸며대는 위장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양반이 이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갔던 것은 아마 검사 시절이었을 텐데 이 검사라는 것은 자기 유해의 모든 대상을 이 죄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고 정당하고 성스럽고 죄인들은 항상 악하고 불의롭고 이런 존재로 처단하는 경우가 지배적인데 이념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양반 이념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념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 사회 모순과 문제점이 가득할 때 그때 비로소 솟아나는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현실 사회와 정치의 모순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해석하고 밝혀내고 체계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념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혀 딴 방향에 있는 그 적진에 있는 사람이 이념 이야기를 꺼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이념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다 내가 보기엔 자승자박이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이제 모시는 움직임, 추종하는 뭐 이런 모습을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이 되게끔 만들려고 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승만은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 인물인 거죠? 이승만이 그렇게 기리고 있는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배반한 그런 어떤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많은 이 정치적 부패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네?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뭐 사사업도 그때 있었던 거. 예, 사사업.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친일파를 그리고 중용하면서 한국 독립당 만든 것이 예. 친일파를 주축을 해서 예. 이 정치 기반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에 대한 그런 굴종적인 자세로 정치를 엮어왔고 그리고 또 민간인도 많이 학살하고 그랬죠. 자기 정치 유지. 뿐만 아니라 8.15 전에 항일운동을 전개할 때도 그 뭐 겉으로는 임시정부의 수반처럼 그런 직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거기서 한 번도 활동해 본 적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도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에서 다 탕진해버린 그런 인물이었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파괴자를 지금 추앙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확한 규정이에요.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산당 그 이력, 소련 공산당 이력 가지고 이제 또 문제를 흉상을 철거하니 많이 뭐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오늘날 뭐 빨갱이라든가 공산주의로 특히 무장한 사람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었고 김일성도 좀 어렸을 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닌 우리가 그 윌슨은 뭐라 그러지? 자결주의. 레닌 환희의 자결주의. 윌슨의 자결주의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돼 있던 그런 약소민주주의를 자결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성된 것이 윌슨 자결주의. 레닌은 민족 자결, 민족 독립, 약소민족 국가의 해방. 그러기 위해서 약소민족 국가와 이 공산당이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설을 했던. 그래서 그 무렵에는 레닌의 굉장히 경도된 그런 인사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족 해방이요. 그렇죠. 민족 해방을 위해서라면 동원될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당시 공산당이 굉장히 일천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본질에 대한 어떤 정확한 문제의식도 별로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편의상 이렇게 그쪽과 가까이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철저한 뭐 정치 신념적으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당 손잡고 어떻게 보면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 장군 하나도 그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버린 사람, 다 잃고 버린 사람이 잃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에 조명을 가하지는 않고 슬쩍 지나가듯이 이렇게 눈길을 던져본 공산당 문제만 가지고 떠든다라는 게 그것이 이 계속적인 이 자가당착.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이념에 골몰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에 골몰한다기보다도 공산당, 그 이승만식 그러한 그 사고방식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자기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하도 뭐 이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 없어 정치적이고 분명하다. 뭐 이런 어떤 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고유의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발부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정치 외교학을 또 전공하셨으니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또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또 할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일 관계
이건 또 어떻게 좀 조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한마디로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내가 이것을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의 아버지 부친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렇죠. 아마 그 무렵에 윤 대통령 아마 어린 고마였을 때 아마 일본 외국에 처음 나온 외국에 그 환장을 하거든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 꼬마 시절에 일본에 보내면서 일본에 대해서 각인된 환상과 그런 꿈과 동경 이런 것이 체질화된 것이 요즘 정치적으로 표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내가 했을 정도. 그만큼 윤 대통령 한마디로 친일파다. 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편중된 외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상인데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거의 등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 없이는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 자체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힘든데 독일 통일도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참 굉장히 희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는 누구나 다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역대 대통령이 떠드는 그렇죠. 한마디도 제대로 내세우지 않으면 거의 좀 기괴하다 싶을 정도예요. 이 책은 그 인간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정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탐독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자이신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딱 한 사람한테 한 사람의 정치인한테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도 건강상 뭐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은 한번 읽어봐줬으면. 그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아까 삼성 정치를 이야기해서 글을 했습니다만 그 DJ와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그래 자주 강조를 하는 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표지라도 구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 질문을 딱 던지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꼭 추천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빗나갔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정치를 수사적으로 하고 수사식으로 하고 수사를 정치적으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건 뭐 하든 갖다 줘도 안 읽은 책. 갖다 주면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민주주의 앞에 꼭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를 이제 붙입니다. 이 책에는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이제 딱 담겨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거 실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내 소망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응? 왜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먼저 공부 좀 내 평등론부터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은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은 개인주의고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나는 거인주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만이 자유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주의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00m 경주할 때 다 똑같이 동일선상에 출발선 세우거든. 가난병이든 재벌이든 장애인이든 운동성 가리지 않고 종교적인 차별도 없이 딱 총딱 쏘고 누가 1등 하겠어 뻔해. 이게 제일 힘센 자가 이기죠.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럼 그 원칙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자, 힘센 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거인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민생의 핵심은
일반 서민이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밑바닥 인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거인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예. 당사자들이 이 민생의 주체 세력들인데 예.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의 자유를 네. 구가하기 위해서는 예. 개인주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되지. 그런데 말로는 이 개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자유만을 외치고 있거든요. 야. 그렇게 좀 어려운 그 사상적인 개념들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공자라서 하는 말인데, 네, 그것을 이해하기 수십 년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권 1년 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거의 2년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워낙 빈털터리니까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 자유라고도 떠들고 예. 자유민주주의도 떠들고 예.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정치 철학이라는 말을 내 전공 분야인데 예. 그런 사람을 갖다 대기하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지. 어떻게 윤석열의 정치 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나는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이제 정치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독자들이 또 이 책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홍보 말씀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딱 한마디. 자연을 존중하고 예. 인간을 존중하라. 딱 그 한마디. 이 코너에 모신 분들, 이 사람 심한 코너에 모신 분들한테 꼭 하는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오마이뉴스는 어떤 매체이고 그리고 또 후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후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마이뉴스는 예. 우선 우리 사회의 질환이 무엇인가 예. 하는 것을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하고 예. 그것에 대한 예. 이 사회적인 이 고발에 예. 무한한 용기를 발휘하는 예. 그런 매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지니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야까지도 예. 우리 사회에서는 절실한 그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 아까운 치유를 기꺼이 할애해서 예. 고발하고 예. 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몰두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지금 매체는 예.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 사회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폭적으로 후원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또 후원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길이 생긴다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호성 교수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하실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까요?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들 장시간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저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직접 책을 섭렵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인간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주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인간에 대한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아주 유익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